금일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이더라고 부르는 CIDR에 대해서 이제 볼 거예요. 오늘이랑 다음번 수업이랑. 그래서 CIDR이 사실은 IP 라우팅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천천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주로 이제 샘 할라비라고 부르는 분이 쓴 인터넷 라우팅 아키텍처라고 부르는 시스코 책이고요. 이북으로 보면은 이제 구글 같은 데서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시스코라고 부르는 데가 라우터라고 부르는 거를 이제 세계적으로 제일 잘 만들고 이제 스위치 이런 네트워크 TCP/IP 인터넷 관련된 네트워크 노드들을 이제 제일 잘 만드는 회사인데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서 이제 금문교 이런 마크로 이렇게 돼 있고 그냥 시스코라고 하는 이름으로 회사를 했다고 해요. 산호세 쪽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쪽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스타트업이었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이렇게 분기별로 자기네들 실적 발표 이런 거 할 때 꼭 반도체 회사가 어떻게 실적이 어떻다 이러면 막 경기가 뭐 이렇게 영향을 많이 이렇게 주가들이 다른 것도 받듯이 시스코도 굉장히 중요시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실적 발표를 이렇게 하면 경기에 이제 영향을 많이 줄 만큼 굉장히 핵심 기업으로까지 성장을 한 회사죠. 라우터를 굉장히 잘 만드는 걸로 돼 있고 다른 회사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자체적으로 라우터를 개발도 이렇게 했었고 한데 왜 여전히 시스코 거를 쓰냐라고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보면 컴패더빌리티라고 부르는 호환성이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스코 장비에는 다른 장비들을 이렇게 붙여도 잘 동작을 한다는 거죠. 근데 다른 회사 장비는 자기네들 거를 붙이면 동작을 잘 하다가 이종간에 이렇게 다른 회사 거를 붙이면 동작이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시스코는 다른 회사들이 여러 다양한 장비들과 호환성이 매우 좋고 안정적으로 속도도 잘 나오고 해서 현재는 인터넷 장비 관련된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시스코는 자체 자격증이 있어요. 서티피케이션이라고 부르는 자격증이 있는데 이제 요즘에는 좀 종류가 몇 가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렇게 예전에 공부할 때만 해도 CCNA, CCNP, CCIE 이렇게 세 등급이 있었어요. CCNA는 이제 사실은 라우터까지는 안 가도 되는 스위치 레벨, L2 스위치 정도의 수준의 이제 지식을 요하는 자격증이고 CCNP가 이제 IP 라우팅 뭐 이런 걸 좀 하는 거고 CCI는 매우 어려워요. 그래갖고 2002년 요럴 때쯤에 KT가 이제 우리나라에선 인터넷으로 제일 중요한 회사니까 그러니까 시스코가 그때 당시 이제 KT나 이런 데도 당연히 시스코 장비를 이렇게 다 쓰고 있죠. 지금도 그렇고. 근데 2002년에 우리나라에 2000년인지 한 5명 있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억대 연봉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한 5, 6억 한다는 얘기죠. 연봉이. 굉장히 연봉을 많이 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시스코가 자기네 장비를 이렇게 KT나 이런 업체에 팔 때 KT가 만약에 CCI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어요. 한 명 데리고 있으면 10% 디스카운트.
뭐 2명 데리고 있으면 15% 디스카운트.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장비를. 그러니까 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회사에서는 고액의 물론 이 장비를 다 잘 다룰 수 있기도 할 테고 시스코 거에 또 겸사겸사 할인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CCI 등급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유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자격증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좀 스마트하죠. 그래갖고 굉장히 어렵지만 인기가 많았던 자격증입니다. 2002년인가 2000년인가 이제 5명 있다고 했었어요. 이제 5명 중에 한 분인 분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희귀한 자격증이 되게 어려운 거였는데 요즘은 좀 더 많아졌을 겁니다, 훨씬. 그리고 뭐 되게 다양한 자격증 라인이 생겼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지고. 근데 원래 기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CCNP는 시험을 2개를 봐야 돼요. 2개를 통과해야 CCNP를 주고 CCNA는 이제 하나만 보면 되고 IE는 5개인가 이렇게 봐야지만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레벨인 거죠. 근데 인터넷 라우팅 아키텍처 책을 아마존을 검색을 해보면 CCI 등급 책으로 나와요. 시스코 자체에서 나오는 책이기도 하고 CCI 등급으로 나오는 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되게 어려운 책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얘기를 이제 조금 볼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이더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뒤에 인터도메인 라우팅 관련된 조금 이슈에 대해서 좀 볼 겁니다. CIDR을 처음 시작하는 이유는 인터도메인 라우팅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이 책 부분에서 한 CIDR부터 시작을 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요 용어 안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게 현재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거에서 컨트롤 플랜, 이제 데이터 플랜 뭐 이렇게 2개가 나눠져 있는데 라우팅이라고 부르는 거는 경로 정보를 알아오는 거잖아요.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간다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초반에 이제 우리가 수업 초반에 제일 초반에 얘기했던 데이터 플랜적인 얘기 말고 컨트롤 플랜적인 얘기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게 CIDR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클래스리스 인터도메인 라우팅의 준말이에요. 사이더라고도 부르고. 근데 이게 인터널 라우팅의 대부분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클래스가 뭔지, 그 다음에 클래스 풀한 방식이라는 게 뭐고, 클래스 리스하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겠죠. 클래스 리스하다는 거는 풀한 게 이제 없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를 알아야 되고, 도메인이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도메인이라는 거를 알아야 그게 인트라 도메인, 도메인 안에서 하는 거, 인터 도메인, 도메인이 간에 하는 거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 건 거죠. 그래서 도메인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라우팅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컨트롤 플레인이냐 데이터 플레인이냐 하는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데, 실제 데이터 포워딩에 관련된 거냐, 데이터 포워딩을 할 수 있는 스테이트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얘기냐, 그러니까 컨트롤에 관련된 얘기냐, 이제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라우팅을 처음에 정확하게 알고 시작하려면 사실은 CIDR 먼저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지나가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알아보죠. 라우팅은 기존에 우리가 이제 많이 봤어요. 수업 시간 이제 앞쪽에서 늘 얘기를 많이 했었죠. 라우팅이라고 부르는 거는 루트, 경로, 그러니까 뭐 패스, 어떤 길, 웨이, 뭐 이제 이런 거랑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경로 정보를 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더라 라고 하는 요 길을 어떻게 가야 되더라 라고 하는 거를 알아오는 건 거죠. 실제 길을 달리는 건 아닌 거잖아요, 이건. 어느 길로 갈 거야 라는 거를 아는 거죠.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틀면 이런 패스 정보를 알려주죠. 그래서 그게 라우팅입니다. 경로 정보를 알아오는 거예요. 아직 달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기 부산까지 가려면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갈 거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알아오는 건 거죠. 그거를 우리가 라우팅, 그 다음에 이제 그 컨트롤 플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컨트롤에 관련된 거다. 실질적으로 달리는 거는 데이터 플랜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포워딩 하는 건 거죠.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가는 거, 데이터 갈 길, 루트 정보를 알아오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식적으로는 요거를 이렇게 작은 화살표로 표시를 해주고요. 이렇게 여기는 두꺼운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 그림에서. 그래서 두꺼운 화살표는 그리고 앞에도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화살표 그 머리가 얘는 그 일반적인 이렇게 솔리드한 이런 화살표 모양처럼 돼 있는데 얇은 선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컨트롤 또는 라우팅이라고 불러요. 라우팅에는 그러니까 경로 정보 알아오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스태틱 라우팅이냐 다이나믹 라우팅이냐 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스태틱 라우팅은 수동이에요. 다이나믹은 자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통신 용어인데 스태틱하다는 거랑 다이나믹하다는 걸로 나눠요. 수동 자동을 표현을. 이제 보통 일반적인 언어로는 뭐 매뉴얼이냐 또는 오토매틱이냐 뭐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를 여기서는 수동이냐 자동이냐를 통신에서는 스태틱이냐 다이나믹이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냥 그 통신 책들을 보면 그래서 정적이냐 동적이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해서 그 해석만 해서 그런 거고 정적이라는 얘기는 수동이라는 얘기예요. 동적이라는 얘기는 자동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태틱 라우팅, 다이나믹 라우팅 이렇게 불러요. 그럼 스태틱 라우팅은 수동 라우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동으로 경로 정보를 알아오기예요. 그러면은 수동으로 경로 정보를 알아온다는 거는 사람이 손으로 쳐 넣는다는 거죠. 이렇게 명령어로. 따각따각따각. 그래서 뭐 IP 컨피규 블라블라 뭐 이렇게 A 뭐 이렇게 어드레스 이런 거 넣고 뭐 이제 네트워크 명령어 이런 걸로 네트워크 뭐가 있다 이렇게 명령을 쳐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다 수동으로 경로 정보를 알아오기를 한다고 해서 이제 그 스태틱 라우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입력해 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입력해 주면 IP 레이어에 그 데이터 포워딩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느 망으로 이렇게 갈 거는 그 누구한테 보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적혀 있는 건 거죠. 이거를 명령어로 직접 넣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그 라우팅 경로 정보가 이렇게 결정되어져 있는 거를 우리가 IP 레이어의 데이터 포워딩 테이블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애들을 우리가 그 다이나믹 라우팅이라고 해요. 이제 한국말로 이제 동적 라우팅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자동 경로 정보 알아오기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다이나믹하다는 걸 해서 자동인 거잖아요. 자동으로 뭔가가 되려면 프로그램이 해주는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 뭔가 자동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그 라우터들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경로를 알아서
야, 이거는 일로 가는 거는 일로 해야 돼, 일로 가야 돼라는 거를 서로 이제 경로 정보를 주고 받다가 이제 나중에 각자들이 그 이런 경로 정보를 이제 최종적으로 알아서 어디서부터 어디 가는 거는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부터 어디 가는 거는 어디로 가야 되고 이런 거를 그 여기 데이터 포워딩 테이블에 세팅할 수 있게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쉬운 말로 그 내가 손글씨를 여기다가 그 종이에다가 안녕 이렇게 써갖고 이거를 꼬깃꼬깃 접어갖고 내가 직접 가서 건네주면은 이제 수동인 거잖아요. 근데 자동은 뭐 그 문자로 써서 카톡 보내면 카톡 받는 건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대신 이렇게 자동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실 자동으로 이제 되는 거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다이나믹 라우팅, 자동으로 경로 정보 알아보기를 하려면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이나믹 라우팅을 위한 프로그램이니까 그걸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니까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 정확하게 자동으로 경로 정보 알아오기를 해주는 프로그램은 RIP라는 애가 있고 OSPF라는 애가 있고 뭐 이제 ISIS 그다음에 BGP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쉬운 말로 네이버 라인이 있고 카카오톡이 있고 왓츠앱이 있고 그다음에 뭐 iOS에 iMessage가 있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비슷한 일을 하는 애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다만 안에서 도는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효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라우팅, 경로 정보기 알아오기는 수동으로 하는 스태틱 라우팅이랑 자동으로 하는 다이나믹 라우팅이랑 자동으로 경로 정보 알아오기가 있는데 다이나믹 라우팅에는 RIP, OSPF, ISIS, BGP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RIP는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을 써요. OSPF랑 ISIS는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을 써요. 근데 이제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은 실질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래프 시어리 이런 데서 이제 부르는 원래 말은 이제 벨만 포드 무어는 가끔씩 상립되고 벨만 포드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은 쇼티스트 패스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쇼티스트 패스 트리 또는 쇼티스트 패스 알고리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불러요. 또 그래서 이제 다이익스트라 이렇게 뭐 알고리즘이라고 부르죠. 네덜란드 분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요 링크 그래프라고 부르는 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노드랑 링크 또는 버텍스랑 엣지 이렇게 부르는 게 이제 그래프라고 부르는 디스크리트 매스매틱스 중에 하나인 수학적인 방식인데 이거를 이제 그래프 시어리 뭐 이렇게도 부르죠. 근데 그래프라고 부르는 거를 이렇게 노드 이런 어떤 구간을 나타내는 애들 거기 간의 연결선 이렇게 나타낸 걸 링크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이랑 물리를 하시는 분들은 노드 링크로 많이 부르고요. 일반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들은 버텍스 엣지라고 많이 부릅니다. 뭐 어떻게 불러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노드 링크 이렇게 부르는 게 이제 네트워크에서는 더 일반적이긴 하죠. 그래서 노드 링크인데 이제 뭐 서울, 대전, 청주, 뭐 이렇게 대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이렇게 가냐 뭐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간략화 시킬 수 있는 게 이제 그래프죠. 그래서 근데 이 링크가 연결이
이제 대전에서 아니지. 서울에서 대전으로 오는 게 이제 2시간, 이제 여기서 가는 게 4시간 이런데 청주로 요즘에 이렇게 뭐 빠지는 길이 새로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그 뭐야 한 4시간 걸리고 여기가 1시간 반 이렇게 1.5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여기를 청주 쪽으로 많이 이렇게 빠져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다른 건 거죠. 걸리는 시간 이런 게. 그거를 웨이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벨만 포드 알고리즘이 꼭 그런 거는 아닌데 벨만 포드 알고리즘도 그 다르게 쓰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은 심플한 벨만 포드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디스턴스 그냥 벡터 알고리즘이라고 할게요.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은 뭘 기반으로 하냐면 이런 걸 토폴로지라고 부르거든요. 위상이라고 부릅니다. 위상.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위상, 네트워크 토폴로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프. 그래서 이제 그 요렇게 노드가 있고 또는 버텍스가 있고 이런 링크가 이렇게 엣지가 존재를 하는 거를 버텍스 엣지 또는 노드 링크 이렇게 부르는 걸 이제 우리가 그래프라고 부르는데 요게 그냥 한 칸, 원홉 이렇게 한 칸이라고 인식을 하고 얘도 1, 얘도 1, 얘도 1, 얘도 1, 얘도 1, 얘도 1이라서 다 생략해도 되는 이런 형태를 그 우리가 unweighted 그래프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서울에서 청주도 갈 수 있고 청주에서 서울도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방향인 거죠. 화살표가 이렇게 양쪽으로 돼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화살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양방향이라고 돼 있는 거를 그냥 어차피 양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요 화살표를 없애고 그냥 실선으로 표시를 해요.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undirected 방향성이 없다. 야 그냥 양방향이다. 라고 불러요. 그래프. 그래서 undirected, unweighted 그래프를 기반으로 도는 게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이에요. RIP가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다 한 칸이에요. 그래서 요게 몇 칸을 가는 게 제일 적은 칸이냐를 찾는 건 거죠. OSPF나 오픈 쇼티스트 패스라고 부르는 프로토콜이나 ISIS는 시스코에서 만든 거고요. OSPF는 그냥 표준이에요. 그 RFC라고 부르는 걸로 있는 국제 표준이고 얘는 국제 표준이 아니고 그냥 시스코 자체에서 만든 방식이에요. 근데 둘 다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이 아닌 그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을 써요.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은 이제 그 다른 말로 이제 그 쇼티스트 패스 트리 알고리즘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대부분 그걸 이제 다엑스트라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편이죠. 그래서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은 링크 스테이트를 고려하는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그래프를 기반으로 동작을 하냐면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언다이렉트예요. 근데 웨이티드 그래프예요. 이렇게 했듯이 대전, 부산, 청주, 부산 이렇게 하면 여기는 1시간 걸리는데 여기는 2시간 걸리고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는 4시간, 4시간 이렇게. 그럼 여기가 짧은 길이죠. 여기는 5시간 걸리고 여기는 6시간 걸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이렇게 한 칸이 아니고 실제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이거를 따지는 거를 우리가 링크 스테이트라고 불러요. 요 링크의 스테이트.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래프에서는 웨이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은 undirected 양방향인 거죠.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unweighted가 아니고 그냥 weighted 그래프에서 동작을 해요. 얘는 undirected, unweighted 그래프고 얘는 undirected, weighted 그래프예요. 얘는 unweighted, 얘는 weighted. 그래서 그
다이나믹 라우팅에서 자동으로 경로화로 오기를 하는 방식에는 RIT, OSPF, ISIS가 이렇게 같이 있는데 얘는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이고 얘는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이고 그래서 얘는 그 undirected, unweighted 그래프를 중심으로 동작을 하고 얘는 undirected, unweight 그냥 weighted 그래프에서 이렇게 동작을 해서 얘가 좀 더 좋은 경로를 실제 상황이 반영된 경로를 알려줄 수 있어서 얘가 더 좋은 알고리즘인 거죠. 그리고 얘도 경로 정보를 알아올 수 있고 얘도 경로 정보를 알아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 컴퓨터가 라인도 돌리고 뭐 카카오도 쓸 수 있고 이런 것처럼 RIP도 돌리고 OSPF도 같이 돌릴 수 있어요. 그냥 다른 프로그램이 여러 개를 돌리는 거니까. 그래서 A부터 D까지 가야 되는 경로를 얘도 알아올 수 있고 얘도 알아올 수 있는데 얘가 알아온 게 우선순위가 높은 건 거죠. 얘가 더 경로 정보가 좋은 걸 알아다 줄 수 있으니까. BGP라고 부르는 거는 여기까지는 인트라 도메인 라우팅이고요. BGP는 인터 도메인 라우팅이에요. 그래서 BGP라고 부르는 거를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도메인이 뭔지를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도메인 그 인터넷에서의 도메인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영역 이런 건 거잖아요. 어느 영역, 지역. 그러니까 region, 뭐 그 스페이스 또 뭐가 있을까요? 필드 뭐 이런 거랑 비슷한 용어예요. 도메인 어느 영역. 디스트릭트 이제 얘도 도메인도 영국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니까 이제 디스트릭트 이것도 영국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고 이런 말들보다. 그래서 이제 이거랑 좀 비슷한데 어쨌든 에어리어 어느 영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메인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 어떤 영역입니다. 그 뭐 프랑스 말이나 이탈리안 말로 이제 도망 뭐 이렇게 하죠. 그래갖고 어느 지역 포도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이탈리아로 도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느 지역 포도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인터넷에서의 그래서 어느 영역 같은 거는 인터넷은 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냐면 쉬운 말로 충북대도 인터넷을 이렇게 이루는 주체입니다. 뭐 삼성전자 인터넷을 사용하는 애들이잖아요, 다들. 근데 삼성전자랑 충북대랑은 다른 게 뭐예요? 주인이 달라요. 충북대는 이제 국립대니까 이제 그 국립대 이제 그 뭐 나라에서 지원받은 그런 그 공무원이랑 학생들의 이런 게 이제 조직의 주체고 주인은 나란 거죠. 삼성전자는 개인 그 사업체니까 그 뭐 그 주주랑 뭐 이제 CEO랑 뭐 이런 사람들이 회사 사원 이런 사람들이 뭐 주인인 겁니다. 우리가 삼성전자의 주인은 아닌 거잖아요. 충북대는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데인 거죠. 근데 그래서 그게 차이가 뭐냐면 이게 인터넷을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필요되는 장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우아하게 네트워크 노드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이제 네트워크 노드들이라고 부르니까 네트워크 노드들에는 이제 라우터, 스위치, L2 스위치, 그 다음에 그 허브, 요즘 나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엔 나트가 이제 다 스위치랑 요거를 다 이제 한꺼번에 하는 것처럼 돼 있죠. 공유기라고 우리가 이제 불러버리고. 그래서 이런 장비들이 필요하고 전선도 필요하죠.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충북대에다가 이런 장비를 누가 사줄까요? 충북대의 주인은 이제 뭐 국민인 거겠죠. 이제 세금을 내서 나라에서 세금이 내려서 이런 장비를 살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산 거를 SK나 삼성전자나 야 니네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그 세팅해서 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내가 산 건데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교 사람들이 산 건데 그렇게 안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그냥 학교 전산실에서 전산원에서 세팅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 거니까. 나라 돈 받아서 우리가 산 거니까.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의 사람들이 사서 이거 네트워크 장비들을 깔았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야 니네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왈가왈가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삼성전자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충북대는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정확하게는 이제 아무나 하면 안 되니까 보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는 전문가인 이제 전산원에서 하면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서의 도메인이라고 부르는 거는 좀 재수없게 부르면 the 인터넷이죠. the 인터넷에서의 도메인이라고 부르는 거는 독립적이에요. 충북대, 삼성전자, SK텔레콤, 하물며 우리 집의 공유기 내가 샀잖아요. 그걸 네가 나한테 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뭐 굉장히 작은 단위부터 굉장히 큰 단위까지 그냥 굉장히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크기랑 관계없이 내가 오롯이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네트워크 영역 안에.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장비, 세팅, 이 그 영역의 주체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독립적이라고 그래갖고 오토노머스 시스템, 독립 시스템 그래서 AS 이런 식으로 줄여서 불러요. 오토노머스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 시스템인데 독립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안에 보통은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모른다. 안 보인다 바깥에서는. 다만 하나의 개체고 논리적으로 로지컬리 하나고 어떤 일을 수행을 하니까 시스템인 건데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내부적으로 우리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AS, 오토노머스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정확하게는 뭐냐면 내가 라우터가 몇 개가 있는지 그 다음에 라우터를 위해서 그 컨트롤 플랜인 라우팅을 해야 되잖아요. 경로 정보를 얘네들한테 알려줘야지만 그 알아오게끔 해야지만 이렇게 통신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데이터 플랜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실제 데이터 포워딩을 하기 위해서는 라우팅, 컨트롤 플랜 그러니까 경로 정보 알아오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아까 이전까지 얘기했듯이 스태틱하게 수동으로 할 건지 다이나믹하게 자동으로 할 건지 자동으로 하면 RIP를 쓸 건지 OSPF를 쓸 건지 IS를 쓸 건지 바깥에서 모른다는 거예요. 상관할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 공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노머스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인터넷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is 이제 composed of 그러니까 구성돼 있다 또는 consist of 뭐 이렇게도 불러요. 또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이제 그 신하님이 생각이 안 나는데 보통 이제 composed of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뭘로 구성돼 있다라는 거죠. AS들로 여러 개의 그러니까 뭐 많으니까 number of
많은 수의 AS들로 이루어지는 게 인터넷입니다. 근데 AS인데 SK텔레콤 브로드밴드나 KT나 LG 데이콤이나 이런 데처럼 그 기반망, 코어망 사업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페이를 하고 연결을 해야지만 그 인터넷이 전 세계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망 사업자들을 한국말로는 망 사업자 또는 기반망 코어 네트워크 사업하는 사람들을 영어로는 정확하게는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가 이제 글로벌하게 통신이 되는 거니까 프로바이더라고 불러요. 그래서 ISP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주체는 AS들인데 특수한 AS가 있는 거예요. 좀 스페셜한 AS는 뭐냐면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코어망 역할을 하는 애들인 거죠. 그래서 그 이런 ISP들이 있고 그 ISP의 일반 AS들 뭐 삼성전자, 뭐 우리집, 그 다음에 뭐 충북대 이런 식으로 붙어야 이게 이렇게 통신이 된다는 거죠. 구글도 뭐 이런 데에 붙어 있을 테고 지네 나라의 ISP, AT&T가 이제 그런 데거든요. 미국에서 KT 같은 데였으니까. 그래서 뭐 구글도 여기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AT&T랑 우리나라 KT랑 연결이 돼 있어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공유기가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는 건 거죠. 그래서 도메인이라고 부르는 거는 오토노머스 시스템들을 부른다. 그래서 하나의 영역인 거예요. 독립적인 영역. 그리고 특수한 그 AS인 ISP들이 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영역인 AS 안에서는 RIP를 할 수도 있고 OSPF를 할 수도 있고 ISIS를 할 수 있고 수동으로 스태틱 라우팅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지는 본인들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인트라 AS 또는 인트라 도메인 요, 요 AS 안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바깥의 사람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인트라 도메인 라우팅, 그러니까 경로 정보 알아오기, 도메인 안에서 경로 정보 알아오기, AS 안에서 경로 정보 알아오기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인트라 도메인 라우팅, 인트라 AS 라우팅 똑같은 말인 거죠. 그럼 인터는 뭐냐? AS 간에는 연결이 돼야 돼요. 충북대가 서원대랑도 연결이 돼야 되고, 그 얘네들은 궁극적으로 인터넷이 글로벌하게 되려면 이제 KT나 SKT나 뭐 이런 거에 이제 LG나 뭐 이런 거에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KT만 연결을 하고 있다가 KT가 고장이 났어.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터넷이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되죠. 그래서 KT만 연결하는 게 아니고 좀 큰 AS들은 SK텔레콤하고도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내가 집에서 만약에 자택근무를 하는데 뭐 그 뭐야 딜러야. 그 아니면 그 이렇게 주식을 집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해갖고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SK만 연결해서 못 쓸 거예요. 인터넷이 안 되는 1시간 동안 잃어버릴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SK도 연결해 놓고 KT도 백업으로 연결해 놓고 뭐 이런 것들을 리던던시라고 부르죠. 중복성, 릴라이빌리티를 위한 리던던시를 갖게끔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를 내가 어디가 소속이야 이렇게 한다고 해갖고 나는 KT에 소속될 수 있는 거야. 인터넷에 연결되려면 나는 SKT에 연결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호밍이라고 불러요. 어디를 집으로 한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연결을 호밍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서로 그런 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원대랑 통신을 할 건데 서원대랑 연결을 해놓으면 SKT나 KT랑 이게 통해서 갈 필요 없이 직접 서원대랑 통신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구글이나 뭐 이런 데 바깥에 나가야 되는 거는 이제 SKT나 KT를 통해서 갈 수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AS는 여러 군데의 호밍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멀티 호밍이라고 부릅니다. AS 간의 연결을 호밍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나만 될 수도 있겠죠. 싱글 호밍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집 뭐 이렇게 내가 그걸로 돈벌이를 안 하는 사람들은 넷플릭스 뭐 한 2시간 끊겨서 못 봐도 뭐 피해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불편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하는 집들은 이제 그걸로 돈을 꼭 버는 게 아니니까 사실은 그냥 SK텔레콤이냐 아니 SK텔레콤 브로드밴드냐 KT냐 뭐 LG의 그 데이콤이냐 이런 데 이제 페이를 한 군데만 하면서 월 얼마 이렇게 내면서 이제 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싱글 홈잉이라고 부르고 싱글 홈드 이제 홈드라고 부른 건 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싱글 홈드 AS를 스터브 AS라고 부릅니다. SK 입장에서 우리 집은 하나의 스터브 AS인 거죠. 그런 걸 스터브 AS라고 부릅니다. 싱글 홈드 돼 있는 애들. 어느 한 ISP를 집으로 갖고 있는 애들을 우리가 싱글 홈드 AS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런 연결을 우리가 인터 도메인 그 커넥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호밍이라고 부르는 거를. 그래서 근데 요런 AS1, AS2가 있고 근데 AS3가 있는데 AS3는 ISP예요. 그러면 일로 갈지 이런 내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이런 거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결정을 하는 경로를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오는 거를 우리가 인터 도메인 라우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S 간의 경로 정보를 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인터 도메인 라우팅 또는 인터 AS 라우팅이라고 부릅니다. 도메인 간 경로 정보 알아오기, AS 간 경로 정보 알아오기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인터 도메인에 관련된 라우팅은 스태틱하게 할 수 있어요. 수동으로. 명령어 입력시켜주면 됩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그걸 다시 입력시켜주려면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다이나믹하게 자동으로 해주게끔 할 건데 이 자동으로 되게끔 해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다이나믹 라우팅이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다이나믹 인터 도메인 라우팅이라고 부르고 스태틱 인터 도메인 라우팅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수동으로 도메인 간 경로 정보 알아오기, 자동으로 도메인 간 경로 정보 알아오기 이렇게 한국말로는 되겠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인트라 도메인에서는 RIP, OSPF, ISIS 이런 것들이 쓰였으면 여긴 인트라고 인터 도메인 라우팅에서 다이나믹하게 하는 거는 BGP 하나만 있어요. 솔직하게는 이제 IP 버전 6에서는 다른 게 써요. 근데 이제 IP 버전 4에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뭐 다른 얘기니까 여기도 IP 버전 6가 되면은 버전 6 이렇게 다 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거니까 이거는 BGP는 어쨌든 IP 버전 4에서는 하나인 겁니다. 인터 도메인 라우팅 프로토콜. 근데 EGP 1, EGP 버전 2 이렇게 되다가 버전 4 이렇게 되면서 그냥 BGP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라는 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AS는 이렇게 구름으로 표시된다고 했잖아요. 여 안에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그냥 독립 시스템이다. 독립망이다. 근데 얘가 바깥이랑 연결되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요거를 이제 끄트머리에 있을 테니까 여기 안에 라우터가 이렇게 많아도 이제 끄트머리들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바깥이랑 연결되는. 그래서 끝에 있다고 보더예요. 보더 라우터인데 보더 라우터는
바깥으로 나가는 관문 역할을 해요. 또 이쪽 AS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또 하는 거죠. 바깥에 AS로 나가는 관문 역할도 하고 안으로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해서 이제 게이트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게이트웨이 라우터인 거죠. 그래서 이제 라우터는 대부분 생략되는 편입니다. 그냥 라우터인 거니까 이게. 그래서 보더 라우터, 보더 게이트웨이 라우터. 근데 보통은 그냥 보더 게이트웨이 이렇게 부릅니다. 다 라우터니까.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에요. 여기서 이제 연결되는 애들끼리 그 동작을 한다고. 근데 RIP는 그 최적 경로를 알아오는데 인트라 도메인 자동으로 그 도메인 안에서 경로 정보 알아오기인 다이나믹 인트라 도메인 라우팅 프로토콜인 RIP는 최적 경로, 그러니까 최적 경로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최단 경로겠죠. 를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으로 해서 알아오고 OSPF랑 ISIS는 최단 경로를 쇼티스트 패스 트리 알고리즘으로 알아와요. 그러니까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을 알아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최단 경로. 어떤 게 최단 거리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피션시가 중요한 거예요. 효율성. 어떤 게 더 효율이 좋은 거냐? 그러니까 어디가 더 짧은 거냐? 이런 거를 따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AS가는 달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SK텔레콤이랑 KT랑 LG랑을 따질 때 우리는 뭘 따지나요? 연결할지 말지를. 어디가 진짜 더 빠르더라 이런 걸 따지나요? 다 1기가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기가바이트 연결이라고 다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는 우리 엄청 빨라 이렇게 다 광고하죠. 근데 우리는 뭘 보나요? 추가로? 가격을 보죠. 가격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그 돈이 들어간다는 거, 페이. 그래서 얼마만큼 페이를 할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컨트랙트라고 부르는 계약 관계라는 거예요. 계약. 그래서 계약 조건을 보는 거죠. 그래서 계약 조건은 서비스, 어그리먼트, 레벨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쌀이라고도 불러요. SAL. 서비스 어그리먼트 레벨. 그러니까 쉬운 말로 1,000원 내는 애는 얼마, 10,000원 내는 애는 얼마 이렇게 있는 건 거죠. 그런데 이걸 보고 난 요 정도 내고 쓸 누구가 좋겠네 하고선 그걸 서비스를 선택해서 계약을 하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AS 간의 연결은 이피션시가 아니에요. 계약 기반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팔리시라고 불러요. 정책. 계약에 기반한 정책 같은 건 거죠. 내가 연결이 물리적으로 안 돼 있어서가 아니고 1,000원밖에 안 낸 AS1이기 때문에 AS3는 우리 집한테 1,000원만큼만 속도를 주는 거예요. 이게 제 최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책 기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AS 간의 연결은 팔리시 라우팅을 합니다. 정책 라우팅. 그리고 이피션시, 그러니까 최단 경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여기서는 어떤 정책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인트라 도메인이랑 인터 도메인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팔리시 이피션시가 다르다. 그래서 이 팔리시를 어떻게 반영할 거냐 하는 거를 표현, 이게
그 사람하고 어떻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거를 반영을 실제 연결에 그 반영을 시켜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BGP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BGP는 다양한 정보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게끔 애트리뷰트라고 부르는 그 이제 여러 가지 속성들을 관리하는 그 이제 필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상세 컨트롤이 되게끔 그러니까 최단 경로를 어느 알고리즘에 의해서 찾는 인트라 도메인이랑은 완전히 다른 건 거죠. 어떤 그 팔리시를 반영을 할 수 있는 애트리뷰트들로 어떤 것들이 되게끔 이제 실질적으로 망에서 반영이 되게끔 이제 운용이 되는 게 BGP고 굉장히 이게 팔리시 그러니까 계약 관계에 의해서 이게 동작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정보가 반드시 전달되어 갖고 반영돼야 되는 그런 정보들이기 때문에 TCP 위에서 동작을 합니다. BGP는. 전송 보장이 돼야 되는 건 거죠. RIP는 UDP 위에서 돌아요. 뭐 한 번 잊어버려도 뭐 또 주고받고 이제 막 그렇게 하는 건 거죠, 그냥. OSPF는 IP 위에서 그냥 돕니다. 그냥 이렇게 L3 위에서 그냥 바로 돌아요. 그러니까 얘는 L3 어플리케이션인 거예요. ISIS는 IP 밑에서 돌아요. L2 위에서 돌아요. 그러니까 얘는 L2 어플리케이션인 거예요. 얘는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인 거고 얘도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인 거죠. 이제 클래스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미 이제 많이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클래스 얘기를 하고 뒤에는 이제 클래스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 실질적으로 좀 더 보고 이제 네트워크 프리픽스라고 부르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좀 본 다음에 그 마칠 건데 오늘은 그 여기 클래스까지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클래스라고 부르는 거는 그 IP 버전 퍼 어드레싱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드레싱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어드레스라고 부르는 거는 구분자죠, 구분자. 아이덴티파이어입니다. ID. 요 기계는 ID 1번, 요 기계는 ID 2번, 요 기계는 ID 3번 이렇게 구분을 해준다는 거예요. 디바이스가 이렇게 똑같은 디바이스 뭐 다른 디바이스 상관없이 어쨌든 여러 개가 있는데 얘네를 구분해 주는 걸로 이런 아이디를 써먹는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일반 생활에서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 있어요. 이제 제가 있고 그다음에 학생이 뭐 한 3명 있어요. 학생 1, 2, 3번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세상에서 구분하냐면 태어나자마자부터 갖는 구분자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보통 다르라고 만들지만 구분하려고 이름을 붙이지만 다른 그 어떤 사람이 이름이 같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학번이라고 부르는 것도 갖고 있어서 구분을 해줍니다. 학번은 고유한 거니까 학내에서.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휴먼 소셜 사이언스 아니 소사이어티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을 구분 짓는데 사용하는 거는 이름이에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를 구분 짓는 거를 네이밍이라고 불러요. 이름 붙이기. 이름을 붙여야지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구분하는 방법이 네이밍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근데 네이밍인데 그냥 이렇게 어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성, 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이 뭐고 명이 뭐냐 해서 이제 현재는 뭐 이제 박씨다, 이름은 수창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정보의 조합으로 돼 있는 게 현재의 한국에서의 네이밍 방식인 겁니다. 이건 네이밍 방식인 거죠. 그렇죠? 성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없는 사람도 없어요.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룰이에요.
근데 학교에서 같은 이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번이라고 부르는 어느 번호를 붙여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게 넘버링을 하는 건 거죠. 넘버링. 근데 이제 보통은 집 1번, 집 2번 이렇게를 구분하는 게 이렇게 숫자로 표시를 이렇게 해준다고 해갖고 넘버링 또는 이걸 어드레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넘버링, 뭐 어드레싱 이런 방식이 네이밍 하는 거의 어느 방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네이밍 방식 중에 한국 이름 만들기 방식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것도 네이밍이 있어요. 구분자를 준다는 거죠. 통신을 위해서. 그래서 그 TCP/IP가 이제 인터넷이잖아요. 인터넷에서는 TCP/IP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통신이 되는 거죠.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게. 그래서 글로벌하게 통신이 돼야 되니까 글로벌하게 구분 지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한국에 있는 애, 미국에 있는 애, 남아공에 있는 애, 뭐 스페인에 있는 애 이런 거를 홍콩에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구분을 다 지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얘는 얘랑 다른 사람이다 라고 글로벌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분자를 네이밍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 전 세계적으로 모든 애들이 구별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필요했고 그 방식을 우리가 IP 버전 퍼 어드레싱이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요 TCP/IP가 이제 IP 버전 퍼니까 현재 IP 버전 퍼 어드레싱을 하는데 IP 버전 퍼 어드레싱은 어떻게 약속이 돼 있냐면 그건 약속인 거죠. 점으로 구분하고 8비트 이제 숫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총 48에 32비트 숫자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 8비트를 10진수로 표시를 하게끔 돼 있어요. 2진수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10진수로. 그래서 8비트 숫자인데 2의 8승으로 표시될 수 있는 숫자인데 이게 10진수로 표시가 돼야 돼요. 데시멀로 표시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 디짓 숫자가 아니고. 그래서 10진수로 표시를 하면 250 2의 8승은 원래 256이에요. 근데 이제 그 뭐야 가지수를 표현하는 거라 갖고 0부터 255까지 256개를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제일 표현되는 게 255 그러니까 이거를 2의 8승 1이 이렇게 되면 1, 2, 4, 8 쭉 올라가겠죠. 뭐 16, 32, 64, 128 뭐 이렇게 올라갈 텐데 뭐 이제 뭐 얘네들을 이렇게 다 더하고 나면 궁극적으로는 255가 됩니다. 1부터 256까지가 아니고 0부터 255까지라서 255인 거예요. 그래서 255, 255, 255, 255가 표시될 수 있어요. 그래서 0.0.0.0부터 25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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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가 최대 표시할 수 있는 가지수입니다. 8888이라서 이제 32비트 숫자로는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죠. 이게 IP 버전 퍼 어드레싱의 범위예요. 근데 이게 0.0.0.0 이제 8비트
근데 나눠서 끊어서 10진수로 표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55.255.255.255. 그러니까 00000000부터 1111 1111. 그러니까 이게 8비트니까 여기까지 범위 있는 게 4번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0000 0.0.0.0 255.255.255.255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게 IP 버전 퍼 어드레싱의 범위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클래스별로 나눠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 AS에다가 어떤 클래스 주소를 주고 그 안에서 나눠 쓰게끔 하고, 쉬운 말로 그 충북대가 뭐 한 3만 명이 있어요. 3만 명이 있는데 3만 명이 인터넷을 쓰게끔 3만 명을 구분해 줄 수 있는 숫자가 필요한 건데 3만 명을 커버할 수 있는 그 어느 주소 전체를 주고 이 안에서 이거를 쪼개 쓰게끔 만드는 거죠. 이렇게 3만 명을 커버할 수 있게끔. 그래서 주소를 하나를 주고 이제 그 다음에 그 3만 명이 나눠 써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이제 클래스별로 그거를 주겠다, 나눠주겠다, 클래스 없이 나눠주겠다, 이제 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근데 8비트씩 끊어 있는다고 했잖아요. 8888. 그래서 0부터 255 점으로 구분되고 0부터 255 점으로 구분되고 0부터 255 0부터 255인데 만약에 그 1.0.0.0을 주면 얘는 그 여기부터 1.255.255.255를 준다고 치면 그 뭐야 여기는 무엇이 돼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다만 가짓수가 38에 24개만큼 이제 그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죠. 그잖아요. 1하고 119 그러니까 1000부터 1001, 1002 이렇게 쭉 계속 올라가서 1, 255, 1, 255, 255까지의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2의 24승만큼 생길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요만큼의 주소를 이제 누군가한테 그 어느 AS 하나 도메인한테 주면 도메인 안에서는 학생한테 요거 하나씩을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걸 하나씩 할당해 갖고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디어는 클래스라고 부르는 클래스 풀하다고 하는 클래스를 고려하는 클래스 풀하다는 거는 클래스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클래스적이다라는 말이니까. 근데 클래스 리스, 클래스가 없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클래스 리스 방식이고, 근데 클래스라는 방식, 거는 뭐냐면 여기가 이제 그 첫 번째 8비트, 두 번째 8비트, 세 번째 8비트, 네 번째 8비트가 있는데 여기는 고정이고 나머지 이만큼은 그 다 0부터 255까지 다 이렇게 고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잠깐 이제 논리 연산을 볼게요. 그 로직 연산을 보면 true, false 이렇게 그러니까 1, 0 하는 이진수 연산을 이렇게 할 때를 보면 이진수 연산에서는 그 0하고 1이랑 이렇게 있어요. 근데 AND 연산이랑 OR 연산이 이렇게 있죠. 그 이제 프로그램 랭귀지에서는 AND 연산이고 OR 연산이고 이제 로직에서는 AND OR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OR 연산이랑 AND 연산이 있는데 그 AND 연산은 AND는 요런 거잖아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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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거짓, 참, 거짓, 거짓의 경우에서 참, 참만 참이고 참, 거짓도 거짓이고 거짓, 참도 거짓이고 거짓, 거짓은 거짓이고 그러니까 이걸 0, 1로 보면 11, 10, 01, 00 계산해서 얘만 1이고 얘도 00, 0이고 그런 거죠. 이 AND 연산이. OR 연산은 그
참참, 거짓, 참거짓, 거짓참, 거짓거짓이면은 얘도 참, 얘도 참, 얘도 참, 거짓거짓만 거짓이 5할 연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숫자로 표시하면 1110 0111이 1110으로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1. 얘는 둘 다 1이야지만 무조건 1. 그러니까 0이 하나라도 있으면 다 0 되는 거예요. 엔드 연산은. 그래서 0부터 255까지 다 한다라고 표시하는 거를 엔드 연산으로 그냥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다 0하고 엔드 연산이 되는 애들인 거예요. 여기만 1인 거야. 그러니까 8비트 나머지 0이 다 차 있는 거랑 엔드 연산을 하면 여기만 남고 여긴 다 0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기도 0부터 255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8.0.0.0 이렇게 해놓으면 요 부분은 0부터 250까지 할당할 수 있는 2의 24승만큼 가지수를 갖고선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는 거고 요거만 구분자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 이렇게 8.0.0.0을 AS1한테 할당하면 8 다음에 뭐가 오더라도 AS1한테 보내면 되는구나. 이건 AS1한테 할당된 주소니까. 이거는 다 AS1한테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도메인의 그 망주소를 할당한다고 하는데 망주소라고 부르는 게 이제 그 IP 네트워크 프리픽스예요. 네트워크 프리픽스라고 부르는 건 나중에 좀 더 얘기할 텐데 어쨌든 네트워크 프리픽스가 망주소예요. 그러니까 망한테 주소의 묶음을 준다는 거죠. IP 어드레싱의 묶음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니네가 알아서 나눴어. 안에 있는 구성자들끼리 이제 그런 거를 표시해주는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클래스 풀하게 하겠다라는 게 클래스 방식인데 그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이제 D부터는 사실은 그렇게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나중에 이제 볼 텐데 이거는 그냥 그 예약돼 있다 이제 이렇게 하고 현재는 뭐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A, B, C만 구분하면 되는데 A 클래스는 뭐냐면 맨 앞에가 구분자고 나머지 세 개는 8비트 자리는 그냥 0인 거예요. 엔드 연산에서 다 0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111, 1111이고 여기는 0000, 00000000 24개에 있어서 여기는 어떤 숫자가 있어도 다 0으로 표시가 되는 것처럼 돼 있고 그러니까 그 말은 여기에 포함되는 어떤 숫자가 오더라도 앞에 구분자만 같으면 AS 1번이다. AS 2번이다. 라고 이제 1번에 할당된 거다, 2번에 할당된 거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건 거죠. B클래스라고 부르는 거는 두 칸을 그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구분자. 그리고 뒤에 두 개를 0으로 해서 1이 여기 16개, 0이 16개 해갖고 여기 앞에만 보면 이게 AS1한테 할당한 건지 2한테 할당한 건지 알 수 있고 이 뒤에 거는 안에서 알아서 이제 나눠 쓴다는 거죠. C 클래스는 앞에 세 자리를 구분자로 보겠다는 거예요. 구분자 뒤에만 0. 그러니까 0이 24개 아니 1이 24개 0이 8개 있는 형태로 돼서 여기는 뭐가 오든 동케어하고 앞에 세 개만 보면은 이게 어느 AS에 할당된 주소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 쓰게끔 하겠다. 그리고 그 요거를 요 앞에 시작하는 어느 비트 요 앞에 비트만 보면 이게 A인지 B인지 C인지 알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클래스 방식입니다. 그래서 A는 요 맨 앞에 첫 번째 그 8비트 숫자 중에서 이제 비트니까 0하고 1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0000 0000인데 111 1111 있고 0이면서 11111 있고 1이면서 1000 0000 111 1111이 있을 텐데 맨 앞에가 0인 거 그리고 나머지가
전체가 0부터 1인 애들 요 전체 숫자를 A 클래스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0부터 255 중에 0이거나 1이거나 둘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0부터 127, 128개가 A 클래스 주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0.0.0.0부터 여기는 다 어차피 0이고 127.0.0.0이 이제 A 클래스 주소인 거죠. B 클래스는 요 나머지 맨 앞에가 1이면서 000000011111111 요 둘 중에서 다시 반을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0인데 뒤가 111111 여기 부분이 B 클래스, 요게 A 클래스. 그 여기는 이제 나머지한테 할 때 그러니까 여기는 그 128을 또 반으로 나누니까 64개겠죠? 그래서 그 127에 64를 더하면 뭐 191인가요? 그죠? 191까지. 그래서 128부터 191까지는 그 128부터 191이고 두 번째 칸은 0부터 255까지 전체가 또 구분자로 보는 건 거죠. 경우의 수가. 그래서 128이면서 0.0.0.0부터 128이면서 255 0.0이 있고 그다음에 129면서 0.0.0부터 129면서 255에 0.0이 되고 여기는 이제 안 보는 거니까 엔드 연산돼서 다 0이 돼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쭉 돼서 이게 191에 0.0.0부터 191에 255.0.0까지가 이제 B클래스 주소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또 다시 반 32개만큼만 이렇게 나누는 앞에가 1이고 두 번째도 1인데 그 다음이 000000 그다음에 111111 되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 뭐야 1이면서 0이면서 11111 요 부분만이 C 클래스로 이제 계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91에서 다시 32개만큼만 더 이제 요 부분만을 이제 C 클래스로 맨 앞자리를 이제 보는 거니까 그 뭐야 223 192부터 223까지가 이제 C 클래스인 거죠. 그죠? 32 더하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맨 앞에가 192면서 0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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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192면서 255거나 또는 0이거나 0이거나 192면서 255면서 255거나 0이거나 이제 이게 다 그 구분자로 쓰이는 거죠. 여기는 동캐하는 거고 각자 하나가 이제 다 C 클래스 주소인 거예요. B 클래스는 요 앞에 두 개가 각자가 이제 다 B 클래스 주소인 거고 얘는 0여기만 맨 앞에만 보는 게 구분자니까 0부터 127까지가 그냥 다 그 A 클래스인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A 클래스 주소는 그래서 개수가 2에 그 뭐야 7승 얘만큼 있겠죠. 그 2의 8승의 반이니까. 그래서 0부터 127까지 이 128개가 있고 그 B 클래스는 64개 곱하기 뒤에 여기는 또 구분자니까 2의 8승 요 개수만큼 B 클래스 주소가 있는 거고 C 클래스는 32개 여기 192부터 이제 223.255.255.0까지가 이제 쓰일 수가 있는 거니까 32개 곱하기 2의 8승 곱하기 2의 8승 개만큼 C 클래스 주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 비트만 보면 A인지 아닌지 알고 두 번째 비트까지 보면 B인지 아닌지를 알고
세 번째 비트까지를 보면 C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세 비트를 보면 A 클래스인지 B 클래스인지 C 클래스인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만 보고 나면 어디까지인가 구분자인지 룰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다 나머지는 다 0만 들고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게 클래스한 방식입니다. 클래스 리스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맨 앞자리 숫자만 본다고 뒤에를 자동으로 이렇게 0 만들고 여기를 보고 두 번째까지만 보고 볼 거고 여기는 0 만들고 세 개를 다 보고 맨 뒤만 0 만들어 쓰고 하는 ABC 이렇게만 하는 여기는 0으로 시작할 테고 10으로 시작할 테고 110으로 시작하겠죠. 요것들만 요 세 비트만 보고선 요 뒤에를 결정시켜 버리는 그런 클래스한 방식이 아니고 그 뒤에 마스크 값이라고 하는 엔드 연산을 하는 일의 개수 왼쪽부터 채워져 오는 이 일의 개수 왼쪽부터예요. 에 그 값을 명시적으로 써주겠다. 그거를 마스크 값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를 이제 엔드 연산하면 얘는 1이 있으면 나올 수 있고 없으면 0이면 못 나오고 하니까 이렇게 마스크 되는 거잖아요. 그 마스크 값이라고 그러고 서브넷 마스크라고도 부르고 하는데 어쨌든 마스크 값이 슬래시 다음에 명시적으로 표시되는 1이 얼마부터 차여져 올 거냐 하는 A 클래스는 8개, B 클래스는 16개, C 클래스는 24개가 이제 마스크 값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요 앞에 비트만 보면 이제 그거를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8, 16, 24도 안 하고 요 비트만 보고 정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쉬운 말로 옛날에는 10점 이렇게 오면 무조건 뒤는 다 0.0.0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10이 와도 슬래시 24 하면 C 클래스랑 똑같이 여기만 그 어떤 게 할당이 될 수 있는 거고 요 앞에는 구분자라는 거죠. 일이 24개만큼 이렇게 온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A 클래스 옛날 같았으면 클래스 쿨한 방식으로는 여기만 보고 여기도 고려를 그냥 안 하고 그냥 망주소 네트워크 프리픽스다 이렇게 할 텐데 요걸로 구분되는 네트워크 프리픽스다 할 텐데 이제 슬래시 24 앞에서부터 일이 채워져 오는 거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클래스 리스한 방식으로 오면 이게 요 세 칸까지 봐야 되는 구분자가 있는 그 클래스 리스한 네트워크 프리픽스다. 이제 이렇게 본다는 거죠. 망주소다. 뒤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더 다음 시간에 좀 더 볼 테고 그 여기 이제 얘기를 안 해놨네요. 이제 사이더라고 부르는 CIDR은 이제 클래스한 방식이 갖고 오는 문제 때문에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뒤는 그 용어적인 설명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거고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그 방법론을 설명을 제일 처음 하는 걸 되게 중시하고 좋아합니다. 인터넷 전체를 설명하기 제일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앞에 설명을 자세하게 했고 그 클래스한 방식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A 클래스 개수는 128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 못 쓰는 거죠. 얼마나 많은 AS가 있는데 AS에 이거를 할당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초창기에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하니까 하버드대 같은 작은 학교 하나에 A 클래스 하나씩 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2에 24개만큼 학생이 있지도 않잖아.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ISP가 가져야 되는 그런 그 주소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A부터 막 나누고 B를 나눠주고 이제 하다가 나중에 C 클래스를 막 나눠주기를 시작하는데 C 클래스는 32 곱하기 그 2의 8승 곱하기 2의 8승 그러니까 255 곱하기 255 곱하기 32개만큼 그 가짓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충북대도 C 클래스 여러 개를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이 주소를 할당받아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C클래스 주소가 엄청 많아진 거예요. 충북대가 통신이 되려면 내가 갖고 있는 C클래스 모듈을 남한테 알려줘야지만 이 학생 IP로 내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통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모두 다 나한테 할당돼 있는 망 주소를 다 세계적으로 공유를 해야지만 충북대 안에 있는 학생이 외부에서 찾아지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우팅은 결국에는 이거는 어디로 가야 되고 이거는 어디로 가야 되고 이거는 어디로 가야 되고 하는 게 어느 IP가 속해져 있는 네트워크 프리픽스 별로 이거를 라우팅을 하는 거거든요. 경로 정보를 할당 어디로 가야 된다 이런 거를 컨트롤하는 거라서 이 망 정보는 어디로 가야 된대, 이 망 주소로는 어디로 가야 된대라고 하는 루트 정보를 알아와져 있는 게 이제 라우팅 테이블이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엔트리 개수가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인터넷이 뜨면서. 그러니까 너무 많아지니까 이렇게 이거 찾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 얘기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그리고 장비들이 너무 많은 서치를 하면서 운용이 돼야 되니까 무리가 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터넷이 발전을 하면서 이렇게 익스포넨셜 그래프를 그리면서 엔트리 개수가 늘어나요. C클래스 주소가 막 나오기 사람들한테 배포가 되면서 이제 A, B 먼저 다 할당을 다른 데 써먹었으니까요. 이제 C클래스밖에 없으니까 C클래스를 많이들 나눠주는데 어쨌든 그래서 C클래스가 많아지면서 이 엔트리 개수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느니까 이제 성능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비슷한 계통 애들을 이제 묶어낼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C클래스 여러 개를 이제 슬래시 24가 암묵적으로 임플리시트하게 들어가 있는 게 C클래스잖아요. 이제 이거를 슬래시 22나 23 이런 걸로 묶어서 엔트리 개수를 줄이고자 하는 목표로 나온 게 클래스 리스 방식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주소의 부족도 생기고 하니까 뭐 ISP나 이런 데서 받았던 A 클래스 주소나 이런 것들을 이제 쪼개서 다른 AES에도 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자기한테만 연결돼 있는 스터브 AES는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또 이제 할당해서 서브 AES, 스터브 AES들한테 서브 넷을 줄 수 있는 AES 클래스 A 주소는 너무 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브네팅이라고 부르는데, 서브네팅도 이제 나중에 이제 쓰이기는 많이 쓰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슈퍼네팅, 너무 많은 C클래스 주소가 이제 많아지는 거를 슬래시 24 주소가 많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슬래시 22나 슬래시 23으로 어그리게이션 묶어내는 슈퍼네팅을 하는 목적으로 나온 게 클래스 리스 인터도메인 라우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다양한 목적으로 이제 쓰이고 있고, 현재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클래스 리스한 어드레싱을 통해서 인터도메인 라우팅을 경로정보 알아오기, 도메인 간의 경로정보 알아오기를 통해서 전체적인 라우팅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데이터 플랜, 데이터 포워딩이 이루어져서 인터넷이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사이더의 전반적인 얘기들을 쭉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책에 써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쭉 훑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인터도메인 라우팅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과제는 없어요. 그냥 잘 수업 들으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